술기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간밤에 뉴욕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그 우려감을 상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슈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입니다. 중동발 이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이 또 이스라엘의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지금 폭격했습니다. 이게 공습한 지 5개월 만에 나타난 일이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하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좀 확산되는 건 아닌가, 시장에서는 이 불안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증권가에서는 이란 대 이스라엘의 이 전면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단기 약재로만 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감 단발적으로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사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끝나고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혹한기가 올 것이다. 역시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라니냐의 또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 뭉칫돈들은 어디로 좀 쏠릴까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ETF 관련주들도 후끈후끈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또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천연가스 ETF뿐만 아니라 농산물 ETF까지도 점차적으로 한 달 새 38%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나 ETF 관련주들 좀 계속 또 매집해봐도 좋은 건지 여러분들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타이저, 그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경제가 하반기에는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좀 우려감들이 섞여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난해 8월에 보시면 생산 증가 동력이 좀 약화됐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반등이 될 만한 뚜렷한 시나리오 없이 이 동력이 없는 채로 메모리 악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11만 원이 기존의 목표 주가였는데 9만 5천 원까지 내렸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이탈, 52주 신저가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를 기회로 보고 정말 매집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의 겨울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에피타이저도 준비했습니다. 쩐의 전쟁은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골자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풍전미를 주당 3만 원에 좀 공개 매수한다, 이런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좀 가열되는 상황 속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80에서 85만 원으로 자사주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의 75만 원까지 얘기했던 거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을 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영풍전밀에 대한 지분 확보도 더욱더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 차트 보시면 70만 원에서 거의 강세, 1% 강세를 보여주면서 흐름들 좋은데요. 자세한 주가 추이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 첫 이슈 때 다뤘던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중동의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4분기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는 위태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불어온 긴장감이 오늘 석유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구석유가 장 출발할 때 거래량 많이 쏠린 채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 때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서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석유 관련주들 사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중앙에너비스가 2% 강세입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보합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타이저 이슈와 관련한 천연가스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비 오고 난 이후로부터 유난히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SK오션플랜트는 보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1시쯤을 기해서 1% 강세권에 올라왔었는데요. 현재 오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해운과 한국가스공사, 펜오션의 낙폭이 잡히고
보이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천연가스가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많은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장 출발 때 크게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갈아치우고 오만전자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올라오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낙폭이 컸었는데 SK하이닉스와 조금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보합권대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이 그나마 8% 강세입니다. 오늘 ESS 사업 성장으로 분기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 같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넥스칩도 1% 강세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에피타이저 종목으로 고려 아연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멍든 장 속에 강보합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 강세 라인으로 올라왔다가 더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 강세로 70만 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유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또 쉬고 오니까 뭔가 주말을 느끼고 온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수익 내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제가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분과 함께라면은 시장도 좀 무섭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GL스토리 박창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우리? 그러게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쵸? 이번 주에 징검다리라 그런 것 같아요. 쉬고 오고 또 쉬고 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좀 집중해서 이렇게 시장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로 저 맛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미역국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험 볼 때 절대 미역국 안 먹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징크스 같은 이런 음식이죠. 미끄러지는. 쭉 미끄러지는. 네.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저도 네.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음식이 또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미역국도 안 먹고 엿 네. 같은 거는 딱 붙어야 되니까 오히려 잘 먹나요? 네, 그런 거는 그리고 괜찮고 파랑 색깔 안 먹나요? 감자탕. 아, 이름에 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드시는군요. 안 먹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반대로 감자탕 먹고 왔습니다. 오히려 먹었다. 오히려 반대로 극복을 하자.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게 짜장면. 또 시장에 약간 은어 같은 건데요. 네. 짜장면 먹는다 이 얘기는 본격적인 하락을 앞두고 잠깐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을 좀 안 좋은 곳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에 좀 잘해주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에 짜장면 먹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짜장면을. 예, 그런 의미로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잠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제가 오늘 좀 미역국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 부분만 보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역국이 몸에는 좋잖아요. 건강하게 그렇죠. 좋죠. 초반에 이렇게 좀 미끄러졌다가 그래도 미역국 먹고 기운을 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별점은 2개로 좀 그래도 약간 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미역국 먹고 오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역국은요, 사실은 뭐 미끄러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건강상은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런 우리가 좀 나쁜 의미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시장 상황을 오히려 좀 극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 오셨네요. 올무지개님, 그리고 임마님, 감보노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자탕에 소주가 보약이다. 짜장면 맛있던데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연들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부터 바로 기분 좋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영진님 목소리가 너무 기운차서 아유, 듣기가 좋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요? 네, 이렌시스 5,900원에 15%요. 5,900원에 15% 이렌시스요. 네.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달 됐는데 계속 이렇게 조금씩 더 사가지고 5,900원이 된 거예요. 드디어 지금 평단가가 지금 오늘의 5,900원 이랑 똑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손실도 뭐 수익도 아니지만 이 상태가 좀 그래도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네. 궁금한 거 듣고 싶은데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저 매도가요. 어느 좀 손절가랑 이제 매도가. 탈출하나?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표님, 네. 지금 이렌시스요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들고 가면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는 타점을 우리가 좀 목표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 이렌시스는 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그쵸. 있는 종목이에요. 그때도 지금 비슷한 가격권이었던 것 같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청자님 고민 이런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체크해놨던 가격권이 있네요. 딱 여기 6,500원. 정확하게 이번에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모습인데 크게 보면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가격이 5,900원 그리고 지금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현재 딱 정확하게 매수가 근처까지 딱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물을 타셨다. 즉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오늘 올라오면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먹고 팔 수 있는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6,500원 동일하게 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그 시청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렌시스가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는 거죠?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뭐 복핏 그거 때문에 예. 예,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즉 삼성은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가 원래는요 9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기대감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쪽이 하고 있는 쪽이 보안 솔루션 부품 쪽을 모듈러스 제품을 삼성전자와 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보핏 쪽에 들어가는 이런 감속기 그런 감속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제조를 하는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SBB 테크와 함께 보핏의 감속기 공급하는 공식적인 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핏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이제 평가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지만요. 분할로 6,500원 넘어가면 한 번에 파지 마시고요. 지금 15%니까 5%, 5%, 5% 세 번에 걸쳐서 나눠 팔자. 그리고 6,500원 이런 부분이 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아침이나 뭐 이런 장중에 보핏 관련돼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 반응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보핏 기대감으로 인해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신저가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일단 목표가까지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평균 매수 단가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를 드리고 6,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니까 넘어가게 되면 분할로 팔고 6,500원 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보피 출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5,000원. 야. 시청자님 보핏이라는 키워드가 막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에 대한 축소 필요할 것 같고요. 6,500원 그때 나올 때는 분할로 해서 이익 실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희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네.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수익 보고 분명 나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목소리에서 뭔가 밝음과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느껴져서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할 때도 잘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목소리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또 저는 잠재의식을 그쪽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뭔가 밝음과 희망이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결국 내 잠재의식이 날 수익 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지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요. 긍정 메시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장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국장 뭐 힘들다 어렵다 욕해봐야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일수록 이제 점심시간인데 주실랭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기운 내셔가지고 우리 원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꼭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네, 청년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튜브를 보니까 올 무지개님이 빵 터졌어요.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고 우리 마르티님은 우짱 모두 성투하세요. 이런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잠재적인 약간 이런 좋은 에너지들이 꼭 필요한 것 같죠, 투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분의 사연을 만나봐야겠어요. 우리 애청자분의 사연을 안 볼 수 없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올 무지개님 사연이죠. 18,393원에 4%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950원에 등락을 이어가고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만회할 수 있을런지 비중 작으니까 어떻게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니면은 작으니까 그냥 차라리 다른 교체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교체하자.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타이밍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니까 현 시점에서 바로 이제 그 팔기보다는 오늘 당장 팔기보다는 또 디페이크 관련된 얘기 한 번씩 나오면서 그쵸. 보안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하잖아요. 때 그때 가서 좀 갈 거 상관없이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다행히 비중은 4%밖에 되지 그쵸. 않기 때문에 그냥 매매로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디페이크 관련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국회 상임위 이런 부분에 상정이 되었고 통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쪽은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간 조정 뚜렷한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띄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스권 상단이 현 시점에서는 대략 한 16,000원 그리고 하단은 대략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18,300원대 이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뉴스로 인해서 또 디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즉 교체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관련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또 디페이크 관련된 이런 이슈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와 더불어 또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시장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 4% 비중만 그대로 유지한 채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지켜보고요. 손절 라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12,000원권이 박스권 하단 바닥으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이니까 손절 라인은 제가 종가 기준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현 시점에서 대략 14,000원에서 12,000원이면 2,000원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손절하는 형태로 한 손절 라인은 현 시점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신 가격이
특히 18,000원대긴 하지만 16,000원 이상 윗선부터는 가격적인 부담, 저항으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목표가로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16,000원과 12,000원 각각 가격적인 부분 점검을 하시고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가는 12,000원에 이탈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시고 16,000원까지 좀 눈높이 목표가는 잡아주셨네요. 일단 교체 매매에 대한 관점이니까 잠시 뒤에 또 대표님의 공략주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무지개님이 잘 감사합니다. 잘 기억했다 대응할게요. 피드백 바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르틴님은 한동안 못 왔습니다. 주슐랭 딜 사이트에 너무 아쉬워요. 자주자주 좀 오셔가지고 종목 고민들도 남겨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님. 그러면 저희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5768번님이 나노신소재요 라고 하시면서 14만 원에 40% 목표가까지는 좀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사연이 올려주셨습니다. 94,000원대니까 지금 좀 올라가려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업 지수 편입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가 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 좀 깜짝 포함된 것 자체는 맞는데 시장에서 또 이제 정부에서는 밸류업 지수 발표한 이후에 연중이라도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그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또 ETF 자체를 추가적으로 지금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4분기 중에. 그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종목이 교체,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과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지 시장을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처럼 고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놓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현 시점에서 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40%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비중이 낮다면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코스트 에버리징 관점에서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자체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차 전지는 다스켓 섹터로서 같이 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셋업체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여지고 있고요.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약 5천억까지 대략 시장 추정치가 4,950억 정도인데 그 부분 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동안의 시장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인 메탈 가격 이러한 부분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기준으로 기존에 59.5위안에서 지금 62.5위안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리튬 가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 또한 제가 지난주 체크를 했었을 때 기존 그 저점이 톤당 15,600불에서 16,600불로 저점 대비해서 1,000불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던 이런 메탈 가격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최근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려서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볼게요. 매수가가 14만 원이에요. 꼭 이게 징크스 같은데 내가 사면 고점 뭐 이런 것들 그죠? 단기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4만 원에서 최근에 6만 8천 원까지 이렇게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별 나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돌파 나오면 산다. 즉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라인 이런 부분은 최근에 돌파가 나오고 고점 매물대를 약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라면 한 5만 지금 4만 5천 원대, 4만 6천 원대 이런 부분이 안착을 하는 모습이 9만 5천 원대 이 부분이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더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애매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바닥 탈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같은 이쪽은 CNT 도전제, 음극재 쪽 CNT 도전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음극재 쪽에 들어가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 파우더 쪽이죠. 실리콘 첨가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에코핸드링 같은 이런 전고체 이러한 종목들도 고점과 저점을 높여 나가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노 신소재까지도 같이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 시점에서 홀딩을 하면서 지금 따로 목표가, 손절가 제시 안 하고 일단 시간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뭐 목표가나 손절가 지금 제시는 안 해드릴 거고요. 일단 좀 홀딩하고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는 좀 들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이 하신다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일단 시간 지나면서 상황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68번님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금 너튜브 보니까 마이클 23님은 물려야 장투하죠. 이렇게 또 진짜 긍정의 회로를 좀 돌리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장투를 원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제작진 분들이요. 전화나 문자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햄버거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PD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다 선물을 뭐 주시는 느낌이에요. 무슨 일인지 오늘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그리고 문자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또 선물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2844번님의 문자 먼저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41,000원이고요. 화장품 전문 대표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다가 오늘 빠졌는데 이거 정리해도 될까요? 41,000원 평단가 비중은 한 10%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뷰티 전문가님께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약간 뭐랄까 괜찮습니까?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세요. 네, 그래도 됩니다. 피부에 양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피부가 먹는 거니까 맞습니다. 먹거리 전문가로서 이제 뷰티 그쪽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네. 최근에 뭐 실리콘 투 VT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났었죠. 근데 왜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실 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10월 2일이잖아요. 9월달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좀 선 반영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3분기는 원래 비수기거든요. 선케어 제품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여름철의 비수기고 보통 연말 쇼핑 시즌 넘어가게 되면 4분기, 1분기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 성수기 접어들게 되는데 3분기에도 최근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OEM, ODM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한국 콜마처럼 선케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들 수가 있는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로 잉글우드 랩을 가지고 있고 미국 쪽에 관련된 GMP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된 수출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화장품 OEM,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 눈높이 자체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났었죠. 아쉽게 10만 원 돌파는 못했지만 최근에 98,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자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본격적인 쇼핑 시즌 접어들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자체는 좀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을 복기를 해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세게 났고요. 자회사인 잉그로드랩은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쪽은 어닝 쇼크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 내용을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관련 공장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고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41,000원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 사신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더블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10%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면 한 절반 정도만 챙겨가시고 절반은 좀 더 가져가 보지 않을까, 가져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이상 윗선까지도 목표가 잡아놓은 리포트들을 꽤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추세 추정 관점에서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 추세 꺾이기 전까지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 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절반은 좀 챙겨가되 나머지 절반은 주봉상 20선, 저는 지수저가 14인평 사용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76,000원 이 부분이 깨지면 나머지 절반도 팔겠다. 즉 지금 절반 챙기고 절반은 76,000원 깨지면 팔겠다. 그러면 지금 수익 나는 것 자체도 챙겨가면서 이 흐름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세 추정 관점에서 좀 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지금 좀 절반 정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져서 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잔량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쭉 한번 들고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844번님은 햄버거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카니님께서 뷰티 전문가가 아니라 부티가 난다.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또 대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요. 부티나는 비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특별히? 부티나는 뭐 특별한 비결? 네. 뭐 이런 거라도 있을까요? 사실 저 울고 있거든요. 지금 울고 계세요? 왜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네.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다 관심도 들고 많고, 계신 분도 많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밍아웃 하자면 저 삼성전자 물려 있습니다. 그래도 기운을 내고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우리 네. 한국 증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 네. 기운 내시고 이 방송 통해서 용기 팍팍 그리고 또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전을 들고 계신 모든 국민전자 주주 여러분 힘내시고요. 뭐 이렇게 또 빠지면 좋은 날 또 오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또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대표님. 종목상은 올라왔어요. 0435번님이 삼성전자 네. 6만 원, 비중 50%예요. 그래도 이분은 뭔가 타점 잘 잡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사여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가 부분에 6만 원 초반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6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그쵸. 지금 다시 한번 네, 좀 회복되면 6만 이분은? 1,800원까지 올라오는 부분이고 비중이 50%면 일단 지르신 거거든요. 이 잘 정도- 지르신 것 같아요. 잘 지르신 것 같아요. 네. 참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진짜 대단하시면 이런 게 정말 투자 네. 잘하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추세 하락하는 종목에 엇박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일단 잘하시는 분이네요. 축하드리고 네. 50 지금 50% 비중이니까요. 저라면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계속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쉬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지난주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맥쿼리까지도 지금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었죠.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그 목표가를 6만 원대, 기존에 12만 5천 원에서 6만 4,500원인가요? 목표가 자체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었고 구체적인 근거로 최근에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 이런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마침 8월 달에 이런 스팟 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자체가 같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핵심 고객사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향 HBM3E 5세대 물량 자체의 이런 양산 물량을 납품하는 부분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을 같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계속 밸류에이션 콜 자체가 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요. 올해 말 기준으로 장부가 보시면 대략 한 5만 7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 최근에 감익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만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는 충분히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만 2천 원 언더라면 지금 내년자 기준으로 보면 PBR 1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역사적 평균을 보면 우리가 1배 미만을 봤던 가격은 닷컴 버블 붕괴했을 때나 그 리만 사태 때 그리고 그 중국에서 지금 나타났었던 관련된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0.96배까지 떨어졌었던 코로나 위기 이거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는 사실 기계적으로 지금 속도 조절만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10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실적 추정치 하향을 오히려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돌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6만 원이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일부 단타로 들어가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싼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5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챙기고 절반 정도는 끌고 가는 형태로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목표가 제시는 없이 일단은 빨리 추세를 반전시키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도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10월 8일 실적 발표 요거를 좀 잘 보시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잘 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다. 일단 어느 정도 챙기시고요. 남은 걸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진짜 잘하시는 분은 엄청 잘하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9374번님 화천기계 이분은 이걸 들고 계시는데 3,150원이고 20% 비중입니다. 햄버거 교환권을 주신다길래 그리고 보유 종목 추세도 궁금하고 해서 겸사겸사 연락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솔직하시네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거래 재개한 후에도 화천그룹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뭐 올랐다 또 빠졌다 아주 막 얘기가 많은 종목이라서요. 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이쪽은 지금 그 FN 가이드 경영권 분쟁은 지금 1대 주주, 2대 주주로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FN 가이드와 주가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천기공, 화천기계 이런 쪽을 보시려면 FN 가이드부터 먼저 봐야 돼요. FN 가이드 보시면요. 최근 고려아연도 그렇지만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시장은 하나의 띠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는 거죠. 최근 보시면 주가 자체는 대략 한 10,000원 전후 10,000원 초반 부분 한 11,000원, 12,000원 부분에서 주가는 어디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38,450원. 그러게요. 즉 최근에 한 3배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현재는 급락 전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도 드라마틱하게 빠지나요? 그렇죠. 10월 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에 그 임시 주주총회를 불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주총을 불러놨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전 대표와 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서로 간에 치고받는 이런 의결권 대결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왜 화천기공, 화천기계 얘기하면서 FN 가이드 얘기를 했냐? 네. FN 가이드 주주 구성을 보시면 화천기공 외에 12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천기계, 화천기공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같이 봐야 부분이에요. 되는군요. 그렇죠. 1대 주주,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N 가이드 주가 보면서 그럼 화천기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화천기공을 보겠습니다. 차이만 있다 뿐이지 최근에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게 화천기공이고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화천기계 기계는?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다 뿐이지. 똑같네요. 급등 이후에 또 급락하는 급락이 좀 이런 나오고.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150원 그러면 다행히 지금 사신 가격 비중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매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3,15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025원으로 소폭 물려있긴 하지만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급등, 한 3배가량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오는 FN 가이드 주가 흐름을 지금 화천 기계나 기공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도 2,500원에서 거의 한 4,500원까지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자체가 대략 한 2,600원 선 이런 부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 3,150원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커지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내가 산 가격이 3,150원이면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약 2,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 자체는 한 10% 정도로 적게 2,8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기록했던 4,500원 이게 내 원금 같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음봉, 낙폭의 한 50% 정도 되돌림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대략 50% 정도라면 한 3,7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보면 한 3,500원 정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목표가 말씀드리니까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800원 체크를 하면서 좀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 하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 2,800원이고 3,500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도하는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 사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걸로 급등락의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도 고려아연이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를 좀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략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 이것 좀 한마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일단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거의 반반으로 갈려요. 이쪽 고려아연과 지금 영풍정밀을 사야 된다 하는 쪽 반. 나는 이제 밸류나 가치 쪽에 집중을 하고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나는 산다? 안 보겠다 하는 분들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대표님은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후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줄 서봐도 되지 않을까? 오,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수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큰 판이 열렸다 이렇게 바라보고 쩐의 있는 전쟁이라는 상황이에요. 얘기까지 있잖아요. 쩐의 전쟁이죠.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연간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벌어요. 1조 원 벌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이런 정년, 재련 기술 관련해서는 관련돼서 글로벌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요. 고려아연 지금 이익단 이런 부분을 보시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한 1조 원까지 이렇게 벌어들이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런 이슈 타겟을 받았던 게 최근에 이제 뭐 배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된 데 따른 기존의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도마에 올랐었고 기존 영풍 측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배임적인 부분과 최근 SM 시세 조정 이런 것도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치고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영풍 측과 그리고 손을 잡은 MBK 측 이쪽이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불렀어요. 그렇죠. 75만 원까지. 그렇죠. 75만 원까지.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75만 원까지 불러놨죠. 그리고 공개 매수 기한은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인데 공개 매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가격 올릴 수 있는 시기가 10일 전이었으니까 9월 24일까지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휴일 감안해서 9월 26일까지 딱 기한이었었고 9월 26일 날 기존에 고려아연은 66만 원에서 75만 원 그리고 고려아연 지분의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을 2만 원 에서 2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최은범 회장은 이제 이런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대항 공개 매수 이런 부분을 부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발목을 잡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풍 측에서 MBK 측에서 제기한 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그 지분을 매입하는 거는 이거는 반칙이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자체를 영풍과 MBK 측에서 내놨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치를 보면요. 이런 부분을 기각을 시켰어요. 즉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여기는 75만 원을 불러놨는데 고려아연 측은 80에서 85만 원까지 그쵸. 우리 올려잡을 수 있고 영풍정밀이 키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85% 지분이지만 가져오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3.7% 이상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2만 5천 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올려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1조 원대가량 돈을 벌 수 있는 이 회사를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공동 경영하다가 65년 만에 이번에 파탄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쩌는 전쟁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 매수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75만 원에서 그 이상이라면 지금 고려아연 가격이 70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자체는 하방으로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충분히 참여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뷰가 상당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쩌는 전쟁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의 한 10% 비중이라면 충분히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빠질 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영풍정밀. 둘 다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경영권 분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아예 쉽고 내가 이해 잘하고 있는 걸로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 전해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풍정밀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키가 되는 건 영풍정밀이라고 하니까 관련한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으로 지금 아까 보내주셨던 9374번님 저희가요 또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릴 거예요. 2시 이후에 070 번호로 제작진이 전화 갈 겁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 하나만 더 갈까요? 5990번님이 JYP 엔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55,000원에 지금 10% 정도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JYP 엔터. 뭐 이제 성수기의 시즌이 다가왔다. 엔터주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JYP 엔터와 SM은 이번에 밸류에 포함이 되었고 하이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면이 의아했죠?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보면 이런 JYP 엔터나 지금 SM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만 하이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은 빠지고 NC소프트는 들어갔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인덱스 자금 유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패시브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관련된 이 엔터 쪽 산업 리포트를 보니까 사실은 3분기 눈높이 자체도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 제목이 그 4분기 자체를 기대하자. 그 말은 4분기 성수기를 기대하자 이런 말의 이면에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3분기에도 약간은 쉬어갈 수 있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가로 열고.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 이걸 잘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런 부진한 흐름 자체는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좀 다 팔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짙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그 JYP 엔터가 주력을 하고 있는 IP가 뭐죠? 스키즈죠. 스트레이키즈. 이 부분이 2분기에서 빠졌고 3분기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저도 제 배우자가 저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제 배우자가 좋아하고 있는 데이식스. 그쵸? 데이식스 저도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역주행하면서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 딸도 이제 따라 부르기 때문에 저도 노래 불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TMI인데 네,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여튼 JYP 엔터 같은 경우가 3분기 추정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한 42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21억 정도로 전년비 약 한 4% 정도 감익. 다만 전 분기 스트레이키즈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353%, 즉 4배 이상의 실적 성장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한 420억 정도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핵심 IP인 스트레이키즈 미니 구즈 AT 이쪽이 7월 19일 날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같이 나타났었고 초동 판매량이 236만 장으로 역대 11위 물론 전작 대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거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 그 스트레이키즈 북미와 유럽 글로벌 투어 이런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 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JYP 엔터 사실 일전에 모 경제 채널에 나가가지고 박재영 대표가 난 이제 지금이라면 난 다 살 것 같다라고 리딩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저력이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죠.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14만 원 대비 지금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이라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상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5만 5천 원 부분 이제 매수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좀 더 지켜보시고요. 비중이 10%니까 만약에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저 한 차례 정도는 더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돌파가 나오는 가격은 대략 한 5만 9천 원 정도로 매수,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 이 부분을 각각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동안 그 윗선 그러니까 수평 매물대 밀집하고 있는 한 7만 원대 이런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4만 3천 원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가격 각각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가 실적은 좀 미비하겠지만 4분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건데 아예 또 팔기는 아깝기 때문에요. 일단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 라인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5990번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종목 상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익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일 대표님 과연 수익률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 픽 수익의 맛 탑5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엠젠솔루션, JRK, 재룡전기. 근데 바이넥스 보시죠. 완전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탑5 중 안에서 바이넥스부터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35.82% 진짜 선방이 아니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가 25,0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일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그 지금 바로 팔기보다는요. 추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목표가를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600원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27,300원까지 찍고 왔어요.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고. 초과했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시장이 빠지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월요일장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 뜨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굳건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 이런 부분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봉 이틀 연속 뜨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넥스는 하고 있는 쪽은 60%는 이런 케미칼 드러그, 그중에서 저만제, 정장제 하고 있는 쪽이고요. 40%가 이런 CMO 관련된 CDMO 관련 사업인데 40%에서 이제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그 외사계 리포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니셜 리포트 자체를 내놨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캐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이런 제약사들 중심으로 관련된 C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CDMO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쪽은 현재 거의 바이넥스가 거의 유일하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에서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익절가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가격 자체를 지금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23,000원 부분인데 약간 높여 잡아서 23,5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고 익절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그대로 홀딩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도 지금 좋을 것 같죠?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또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JLK입니다. 지금 목표가 도달을 앞두고 변동폭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전략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정합니까?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체크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자체가 지난주 이후에 월요일장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의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목표가를 17,000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6,440원까지 올라오면서 목표가 근처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현 시점에서도 지금 수익 이런 부분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셀 온 뉴스 같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뇌졸중, 대혈관 폐쇄, CT 솔루션 이 부분이 FDA에서 승인 자체가 났다. 승인 발표가 났다. 솔루션 관련된 첫 FDA 승인이고 올해 목표하고 있었던 부분이 연내 FDA 6개 인허가 신청을 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첫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어나가고 있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 4일과 5일이죠. 10월 7일과 8일이죠. 유상 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이제 유상 증자 가격도 기존 이제 발행가 대비해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같은 경우가 계속 올려가면서 이런 시장 기대감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7,000원과 손절가 11,700원 이런 부분, 11,000원 정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드린다는 관점에서 손절가 자체는 지금 최근에 11,7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추세선, 장기 평선 이런 부분 지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는 11,700원 정도로 좀 올려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기존 목표가 17,000원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흐름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0원 손절가 잡고 17,000원으로는 지금 목표가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저희가 또 전략 도와드렸고요. 이어지는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여러분들 힌트 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맛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디귿,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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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입니다. 야, 이렇게 초성이 많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업체예요. 일단 2차 전지 소재고 네. 저기 보시면 SI라고 되어 있는 게 원소기어인데 실리콘. 아, 실리콘. 네네. 그래서 저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흑연. 아, 흑연. 오늘 화학 시간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저도 이런 것들 싫어하는데 네. 이런 그 흑연 쪽에 실리콘이 이렇게 첨가가 되고 있는 아. 이런 것들을 표현해 드린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음극재 흑연, 인조흑연 이런 부분을 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쪽에 하고 있는 실리콘 관련 첨가제를 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실리콘 첨가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딜사이트 경제TV에 종목 정답 올려주시고요. 좀 재밌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주실랭 프로그램에 맞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뒤집조 장조림, 그리고 된장죽 장조림, 닭죽 재료 좀 주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고 아이디어가 진짜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도장 좀 줘라. 돼지 잠 좀 자라. 이렇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을까요? 아, 저 뭔가 갑자기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퍼지네요. 아, 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이삼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이에요. 아, 돼지 잠 좀 자라 이거요. 아, 마지막에 그거 보고 저 빵 터졌는데 왠지 좀 찔려가지고요. 돼지 잠 좀 자라. 저 네. 여기 자야 될까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죠, 저희. 주무시면 누가 방송합니까? 그렇죠. 그쵸? 일은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 마이클 이삼님께 한마디 딱 해주시고 종목 공개해 주세요. 아, 돼지 잠 안 자고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네. 돈 벌어야죠. 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11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예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실리콘 첨가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통 우리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2차 전지 음극재 쪽에 주로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은 판가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꾸준히 포착이 되고 있고 적용 차종도 꾸준히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2개 차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지금 3배 이상 증가한 대여섯 개, 5개에서 6개 정도까지 차종이 지금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북미 고객 사양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넣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내년 이후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캐파, 우리가 캐패시티, 즉 생산량, 공급량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공급 인프라 자체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 현재 캐파가 3,000톤이에요. 이게 내년 말 기준으로 5배, 15,000톤까지 늘려나간다고 하니까요. 규모 경제에 따른 수익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눈높이는 지금 한 82억 정도로 전년비 447%요. 즉 5배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개 차종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3분기에 6개 차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캐파를 5배 더 늘린다고 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사적인 매출은 영업이익 30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해서도 최근에 좀 조정이 세게 나온 편이에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6천 원 뭐 이런 부분인데 고점 매물대 형성을 하고 있었고 이중 고점에 목선 지나고 있는 가격이 14만 원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전 목표가는 한 14만 원까지 보면서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14만 원까지 좀 높여서 목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뭐 이제 9만 원까지도 좀 찍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고점을 높여나간다는 측면에서 10만 원, 좀 마디 가격대죠. 이 부분으로 같이 말씀드려보니까 목표가, 손절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메탈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대장을 중심으로 LG 엔솔을 중심으로 좀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수급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와 함께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음극재 대장주가 대주전자재료이니까 현 시점에서 좀 오늘 한 4% 올라왔으니까 초변 같은 거 좀 일부 띄워놓고 그다음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그 주인공이었고요.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 너무 좋으니까 정찰병 하나 딱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조금씩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14만 원 목표가, 손절 라인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방송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비는 주식 맛집 주슐랭입니다. 오후장 흐름들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갭하락한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여낸 모습이죠.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를 찍는 등 반도체가 크게 휘청이면서 지수의 낙폭이 크게 잡혔었는데요. 현재는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지수가 조금은 회복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징검다리로 쉬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힘이 빠진 채 테마나 이슈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이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양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전장 흐름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 관련해서 열어볼게요. 오늘 LIG 넥스원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현재 4% 강세 보이고 있고요. 22만 500원의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보합에 머물고 있다가도 천천히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떨지 관련주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어프로 3%, 현대롭텐도 2%,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이지만 퍼스텍처럼 보합에 머물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이 그래도 오늘 좀 잘 나가기는 하지만 크게 오르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콤의 일중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콤 오전 내내 천천히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자율주행 쪽에 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리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에 대한 이슈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늘 어떤 흐름 띠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엣지 파운드리와 유니스트론텍도 2% 강세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어떤 하나가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테마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패션 의류 쪽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연달아 쉬어갈 텐데요. 계속해서 힘이 빠져나가는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부럽기도 합니다. 중국 증시는 크게 오른 채 종가를 기록했었죠. 때문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패션과 의류 쪽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보기도 했는데요. 형제 INC 오늘 거래량이 정말 많이 집계됐었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축소해낸 모습인데요. 아직도 6% 강세권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패션 관련된 쪽에서는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오르는 업종이 있고 떨어지는 업종도 따로 있다. 이렇게 개별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STO와 FNF는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데지 컴바인처럼 보합권에 머물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APR이나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별로 함께 보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전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볍게 짚어봤는데요.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지수가 좀 회복세를 타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마이너스권대에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특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9,900원까지 갔다 왔죠.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플러스로 양전환하기도 했고 6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도 양봉을 길게 내면서 지금 0.7% 정도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이 좀 더 깊었었죠. 지금 약보합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줄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국내 증시 하루 쉬었었죠. 미국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을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장 초반엔 좀 반영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시장 하락이 좀 더 깊었었던 부분들, 우려감이 깊어졌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만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깊어졌죠. 힘들게 회복했던 2600선도 다시 밑으로 2600선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우려감이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는 무서웠었다가 이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였다, 양봉을 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이틀 연속 매도고요. 기관은 3일 연속 매도를 보여준다라는 점, 수급이 좀 돌아와주면 훨씬 편안한 그런 모습의 장이 펼쳐질 텐데,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의 외국인과 기관의 귀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많지가 않죠. 한 6조 1천억입니다, 지금. 이번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방송일 때도 이 시간에 6조 1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하락이 굉장히 좀 깊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10조 원 넘어간 부분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으면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아니라 낙폭이 굉장히 크면서 밑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오후장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의 모습만 놓고 보면 낙폭을 훨씬 키운다라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좀 유지되거나 낙폭을 아니면 조금 더 줄이거나 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이 이 월요일처럼 확 오후장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오르고 있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은행주들이 그래도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4대 은행주들 모두 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과 신한지주가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포함이 되지 못한 금융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주들도 주주환원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은행주들도 수급적으로는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팔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은행주가 오르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지금 오늘 좀 팔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코스닥이 좀 더 좋죠. 오늘 시장 대비 시장이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고 코스닥은 0.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섹터를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엔캠 3에서 4%대의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종목들도 코스피는 헬스케어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코스닥은 헬스케어 종목들도 양봉을 내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사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종목별로 특히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시장 아직 모멘텀을 찾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과 관련된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배당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모멘텀을 잃은 상황에서 좀 금융이나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오후장 특징주 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한 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분위기가 8월 달에 사실 좀 좋았죠.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게 사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근데 2차 전지 워낙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부터 8월 후반까지, 이 8월 말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좀 쉬는 모습들,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 이유를 좀 살펴보면 테슬라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관련해서는 전기차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상당히 이 전기차 인도량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로보택시 이 관련해서의 이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죠. 최근 들어 제가 이 특징주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현대제철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돈도 직접적으로 풀기도 하고 유동성도 풀어주고요,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소비 진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소비 진작 뭐 화학과 철강 이쪽으로도 좋아지겠지만 전기차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전기차도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2차 전지 기업들 아직 실적이 못 올라갔습니다. 3분기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고요. 4분기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렇지만 주가는 미래에 있는 실적을 좀 선반영하죠. 배터리 가격 자체는 3분기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닥을 찍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 4분기 실적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좀 더 잘 팔린다. 그러면 이 향후에 대한 25년도 실적은 좋아질 거거든요. 25년도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 혹은 3분기 후반부터 반영이 됩니다. 주가는 미래에 있는 가치를 당겨와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지금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의 큰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바닥권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좋은 실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3분기 부진한 실적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좀 나아진 그런 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인도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 2차 전지 업종에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후장 흐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올투자증권 이성의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총 이제 2개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포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 방산과 관련된 이 레포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한 그 전에 어떤 레포트와 틀리게 이번에 하나투자증권에 나왔던 레포트는 총 65페이지 막대한 분량의 이 페이지고요. 제가 이 레포트에 주는 점수는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100점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양이 많다라는 것보다도 이 레포트에서는 각 대륙별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긴 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종식돼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부분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레포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의 이 전쟁 가능성, 또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 각국의 이 국방비 진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놨었고, 그리고 이 중동 쪽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근데 군사 경계선에 있는 그런 그 국가들의 이 현재의 방위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 방위 수입 품목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잘 적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의 한 줄 평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다변화,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이 방산 쪽에서의 이 주가에 대한 또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 대륙 간의 현재 상황과 이런 부분을 좀 다변화했던 내용에 따라서 이 방산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레포트 쪽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 각 국가별로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예상적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놨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제 5, 6% 이상까지는 나와주고 있고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뭐 1.5%에서 1% 사이의 방위비를 좀 지출했지만 지금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뭐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위비에 대한 부분이 이 GDP 대비해서는 지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내용을 좀 잘 적어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선호주로 LIG 넥스원을 좀 꼽아줬던 그런 상황인데 LIG 넥스원에는 이제 대공 방어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시장에서의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가 좀 많이 좀 수주가 몰릴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뭐 청궁 쪽에서의 이 수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유럽이 아니라 미국 시장 쪽에서 진출 부분도 시장에서는 좋게 좀 상황을 좀 풀어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선호주로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제시했던 상황인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국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항공 쪽에서의 모멘텀이 많이 있는 기업인데 그전에는 이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 모멘텀이 있는 현대 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최선호주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 추천주는 바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나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중요한 뭐 자료 같은 걸 하나 좀 본다고 하면은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주요 국가들의 이 방위비 진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예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유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폴란드 쪽에서의 이 방산품에 대한 수주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지금 현재 이 GDP 대비해서 방위비에 대한 비중이 1점 후반대에서 2%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4%를 넘어섰죠. 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의 이런 그 방위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속도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토에 대한 뭐 가입비나 또 이제 이 가입비에 대한 추가적인 뭐 무기에 대한 방산 품목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 정도의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비중은 기본적으로 좀 5% 이상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동유럽 쪽 얘기지만은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독일, 영국, 유럽 쪽에서 선진국에 대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증강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논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이 우리나라의 방위 품목에 대한 최대의 어떤 수입 차원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음 차트를 좀 자료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죠.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위 섹터라는 부분이 하나의 테마로 이 인식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 북한 쪽에서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잠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접근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국가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지금 연간 해외 수주액 같은 경우가 올해만 본다고 하면은 200억 달러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2% 후반대까지는 갔죠. 밸류가 높아지는 고밸류라는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적인 측면이
펀더멘탈 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고평가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좀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출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이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아지고 있죠. 내수보다는 역시 이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내수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이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간다는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 레포트에서는 최선우주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대 로템을 최선우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가가 다른 방산업종 대비해서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간 이유는 또 있겠죠. 그만큼 이 현대로템의 K2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지금 예정 좀 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1차, 2차 또 연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로템의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은 3,800억 이상은 넘고 이 4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쪽만 아니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루마니아, 다른 국가에 대한 수주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에 대한 추정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 주가도 그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레포트를 제가 꼽은 부분은 바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레포트인데 하나대투증권에서 9월 26일 날 나왔던 레포트입니다. 이 섹터의 어떤 좀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업황만큼은 슈퍼업이다. 한마디로 이 지금 사이클의 절정, 어떤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이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조정 많이 받았죠. 약간의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잠깐 멀어졌지만 사이클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레포트의 점수는 저는 9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점의 이유라는 부분은 이 조선 업종이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자료를 좀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신조선가 지수, 중고성가 지수,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떤 추정치,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정확히 갖다 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고성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까지 흐름은 좀 떨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작년 말부터 이 중고성가 지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현재 이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가 9월 말에 거의 19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가장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08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추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고성가 지수가 신조선가 지수보다도 약간 좀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좀 트렌드가 틀린 것 같아요.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은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제 성과 같은 경우에도 LNG나 LPG 어떤 친환경성 같은 새로운 이 신조선으로 좀 바뀌는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큼의 이 중고성가 지수가 신조선가 지수에 선행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이 성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부분 결국은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현재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죠. 근데 후판 가격은 2021년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조선 업종한테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수입 유통가나 포스코 유통가 뭐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후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좀 스프레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좁혀지는 모습을 좀 항상 보여줬죠. 2013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후판 가격이 싼 후판을 선택하는 부분은 가장 일상적인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후판 쪽에서의 가격 추이나 이 스프레드 움직임으로 이 원가에 대한 이 조선업종의 좀 판단을 재무제표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선업종의 그 관심주는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좀 조선 기자재 업체들로 좀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 전반 기업들의 좀 반등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이 올해 수주 목표를 거의 90% 이상까지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HD 현대중공업의 뭐 수주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올해 수주 받았던 게 굉장히 골고루가 다양하죠. 뭐 LNG선도 그렇고 LPG 또 VLAC 여러 이 그 성과 종류가 이 선종이 좀 다양화가 됐다는 부분이 저는 HD 현대중공업의 최대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추후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과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도 괜찮다 판단되고요. 이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맞다이쇼 코너가 되겠습니다. 주슐랭에서의 메인 코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 모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꼭 봐야 될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을 여러분들께 총 6가지 종목 선사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뭐 팥빙수 하면 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슐랭에선 이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슐랭의 빛과 소금 같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님 그리고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귀하신 빛과 소금 같은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 어떻게 소개 멘트 마음에 드셨어요? 아,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빛을 하실래요? 소금을 하실래요? 빛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금 괜찮으세요? 소금이요. 네.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야 돼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네, 저희 대장금 주슐랭이기 때문에 보셨죠?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유 본부장님 지난주에 사실은요. 네. 방송 보고 시청자분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세요? 어떤 부분이요? 노래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또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혹시 특별하게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오늘은 없고요. 네.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거기에 맞서 하본부장님 많은 분들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양한 개인기를 준비해 오시니까 네. 오늘의 뭐 나만의 특별한 무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 제 자체가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신감 대 자신감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자신감은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그러면 단기로 볼만한 종목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신감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코스맥스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유 본부장님은요. 이란 미사일에는 유가 질석이죠. 금호석유 봐야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부양책이냐, 이란의 지정 확장 리스크냐, 둘 다 사실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데 둘 다 끌려요. 저는 화장품이냐 석유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파부장님 여쭤볼게요. 뭐 네. 가이, 멀티밤 이쪽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코스맥스 어떤 종목들 안에서 뷰티 안에서 되게 많은데 코스맥스는 왜 딱 우리가 투자로 봐야 되나요? 중국이죠, 중국. 괜찮아요. 중국 안에서. 지금 중국이 핵심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들보다도 중국이 핵심이다. 자, 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 안 좋은 거죠. 그쵸. 중국의 보행책 좋은 거죠. 네.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할까? 좋은 거에 투자한다. 좋은 거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네. 좀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중국 쪽에서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지금 아.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아실 텐데 K웹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진동닷컴 한번 쳐보세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아주 그냥 네버치지 마시고 HTS에서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20%가 넘게 올라갔다고? 이게 전일 종가가 6%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막 10몇 %씩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참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왜?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고 지금 이제 소비 시즌에다가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서 원래 좋은 그런 스팟이었는데 이번에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트 딱 보시면요. 이제 고개를 빼꼼 한번 들었어요. 이제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히나 잘 나오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의 이런 고객사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친구들을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좀 병들어서 쓰러져 있던 우리 중국 친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ODM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쇼폼으로 엄청나게 좀 핫합니다. 좀 뭐 우리나라 화장품을 쓰면은 뭐 연예인이 된다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립이나 파운데이션 이런 중심으로 또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투성인데 주가도 낮고 중국이라는 뒷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뭐 좋다. K뷰티도 좀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코스맥스의 그 실적 자체가 일단 좀 발목을 잡는다. 영업 환경도 좀 부진하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산업군들 좋다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피크아웃이다 뭐다 해서 떨어뜨리죠. 네.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는 또 턴어라운드하고 또 좋아해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진 거에서 중국의 뒷배를 얻어서 네.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주식은 꿈과 희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이 가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꿈을 먹고 있는 뷰티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코스맥스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유본 부장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좋은 거에 사람들은 투자한다. 이렇게 하본 부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하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좋은 거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네. 참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하락하는 것만 따라가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건 또 잘 맞추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금호석유를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저도 이제 중국이에요. 키워드는. 결국은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라면 충분히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금호석유가 한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언제였냐면 올해 중에서 그 연초에 봄이죠. 늦봄 그때 이제 이구환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기차가 됐든 가전제품이 되었든 이것을 이제 교체를 했을 때 쿠폰을 지급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좀 금호석유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규모 부양 정책이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거고 또 그전하고 달라진 점은 부동산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동산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또 고가 제품 소비가 충분히 전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뭐 ABS라든지 EPS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 IPO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의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또 인도도 지금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금호석유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합성고무를 수출하는 기업이 몇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라텍스 장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호석유 하면은 라텍스 제품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설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라텍스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좀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이 연초에 중국산 라텍스 수술용 장갑의 관세를 높였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대생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그 수업용, 수술용 그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신규 매출 증가는 앞으로 금호석유의 주가를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보면 뭐 금호석유도 좋았지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호석유만큼 좋은 실적 보여주는 회사 없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으로 가는군요. 투자 그렇죠. 포인트가. 네, 그리고 지금 기술적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할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으로 의대 정원까지 이 이슈를 이어간다니 굉장히 대단하다. 주식시장 너무 새롭다. 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 실적주로 금호석유를 좀 보고 있는 건데 단기적인 기간이라고 했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떤 기간으로 단기를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보고 있어요. 2주 정도 단기로. 네,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이 이제 국경제 연휴가 끝나기 네네.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또 중국 수혜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전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4만 7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고 한 18만 원까지 눈높이 좀 높여주셨어요. 코스맥스는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단기? 뭐 기간을 꼭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단기의 의미는 오늘의 단기의 의미. 지금 봐야 된다. 빨리 봐야 된다. 지금 보는 거지 뭐 기간에 뭐 매도하는 그런 기간들은 없다. 그냥 그다음 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만약에 딱 연휴 지났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재정적책 딱 나와요. 그럼 이거 더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단기라서 손절 라인이나 뭐 그렇게 이익 실현해도 쭉 갈 거니까 장기로 본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뭐 손절 라인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투자함에 있어서. 단기도 장기처럼? 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연속성이 생길 거고 제가 아까 미국장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수급이 쏠리고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보실 이게 단기 종목의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죠. 지금 봐야지 또 한 1, 2주 있다가 보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단기는 운용 기간을 좀 보시기보다는 접근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걸 단기 조금 천천히 조금 이제 뭐 한 2주, 3주 이렇게 좀 눈치 보다가 봐야 되는 거 중기 그다음에 뭐 한두 달 정도 굉장히 천천히 한 주씩 두 주씩 사서 모아도 되는 거 다 장기 이렇게 오늘은 좀 제가 오늘 설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오늘 또 공략에 대한 기간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 지금 타점으로 들어가는 걸 단기 종목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코스맥스였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단기적으로 봤는데 중국 키워드를 두 분 다 좀 들고 오신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로 봐서 가져갈 만한 종목 또 맥락을 같이 갈런지 아니면 다른 종목 좀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기 종목 만나보시죠. 중기는 수출입 데이터, 산업의 조화, HD, 현대일렉트릭 하본 부장님 들고 오셨고 유본 부장님은 K뷰티 갑자기 들고 오셨어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뭔가 하이파이브를 딱 한 것 같아요. 내가 단기로 들고 왔으니까 중기로 내가 화장품 들고 갈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신기해요. 일단은 하본 부장님 분명히 뷰티를 보셨다가 갑자기 또 바꿨거든요. 전력으로. 이거는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 피부를 보시면 알지만 화장품을 그렇게 오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화장품을 보고요. 네. 네, 중기로는 이제 다른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전일에 숫자다. 우리 쉴 때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제가 이제 변압번호로 좀 이게 유명을 좀 날렸었는데 어쨌든 변압기 쪽에서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약간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있는데 이제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흐름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이제 초고압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AI에 대한 이런 데이터 소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많이 설치하고 원전 얘기 나오고 있고 다 이거 에너지 생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만들면 뭐가 해야 됩니까? 초고압 변압기로 변환을 해야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이 이전의 사이클이었을 때 6년이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어서 이 저번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4년이나 남아 있는데 저번과 이번의 차이가 뭔가요? GPT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검색하는 것보다 GPT 검색하면 10배 이상 전력의 소모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주가가 쉬었던 이유가 6월 달부터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7, 8, 9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폭이 7월 달 대비해서 9월은 3배, 이제 8월 달 대비해서 2배,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좀 주요 기업들이 Q는 어느 정도 찼다. 이미 3년치가 다 찼다. 그래서 Q는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Q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 P가 압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진 거죠. 그거는 산업이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가진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달 정도 연속성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올해 최고치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가 9월까지 뛰어넘게 된다면은 아마 주가도 이제 고가를 뛰어넘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슬슬 이제 변압기 쪽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슬슬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워밍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변압본이라고 애칭이 또 있으셨나 봐요. 그만큼 전략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2월 수출입 데이터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는 좀 슬슬 매집하자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고 반면에 중기로 본 건 뷰티거든요. 우리 하 본부장님은 단기 봤는데 우리 네. 임 본부장님은 중기부터 좀 멀리 볼 산업이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뭐 멀리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 이제 10월 들어가면서 그러면 11월 정도까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죠. 우리 이제 F자 들어가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 그 8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이닉스를 편입해서 제외하고 아모레퍼시픽을 편입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주가가 30% 정도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주식 진단을 참 못하는 회사인데 그때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자회사 코스RX 관련해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의 적자가 예상보다 높았고요. 또 뭐 높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발언이 안 좋았던 게 3분기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아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는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9월 마지막 주에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 개선이 거의 뭐 아주 조금이든 많든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 또 3분기 실적 실망감, 그러니까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코스RX의 어떤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다시 한번 주가를 우상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승했다가 월요일하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관점이 11월 실적 발표 때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지난 그 8월 고점 때까지 반등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유범 부장님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이라는 좀 키워드로 통일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에 관련해서는 좀 지금 조정됐을 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숫자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한 돈을 쓰는 산업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종목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좀 보고 계신지 아닌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살펴보시죠. 신조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지금이 기회다. HD 한국조선해양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유범 부장님은 지금 에스테틱 사업에 탄력 올라갔을 때 보셔야 돼요. 파마리서치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타점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잘 팔리고 탄력 좋을 때 가자 그러면 실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선대 뮤티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범 부장님. 네. 그래도 좀 고루고루게 하나하나씩 좀 다양하게 가져오셨는데 장기로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묵직하게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길게 어느 정도 길까요? 아주 길게. 배 만드는데 2에서 4년 걸리니까. 근데 우리도 투자할 때 2에서 4년 정도. 아, 그럼요. 그 정도는 배가 한 번 정도 우리. 만들어지는 거 보고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안 봐야겠네요. 그렇죠. 배 타고 유배 간다는 생각으로 계좌 유배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2008년, 2009년, 2007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업 그때 엄청 높았어요. 시가총액 1등 막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업 왜 박살났습니까? 경기 침체 얘기 나와서 박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네요. 왜 올라가요?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왜 수요가 많을까요? 환경 규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노후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지금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물론 떨어진 이유 있죠. 후판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반덤핑 관세에 지금 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겨버리면 우리나라 비싼 거 써야 돼요. 그럼 당연히 후판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후판 가격이 높아지면 조선업은 타격이 크죠. 이제 원자재의 한 20-30% 만들 때 30% 차지하기 때문에 걔가 올라갔을 때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2-3년 전쯤이죠. 호판 가격이 연달아 3번 올라갔을 때 조선주도 한번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노후 선박들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 쪽이 좀 LNG선이라든지 특히나 카타르에서 좀 초대형 LNG선을 한번 싹쓸이한 건 좀 타격이 크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물량들이 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좀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NG선에서는 아직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3년 동안에 이런 친환경 수주선 보면은 우리나라가 비싼 거는 거의 다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해사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환경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LNG선은 무탄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선들도 나중에 다 갈아야 돼요. 그럼 암모니아선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암모니아선 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정도면은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초격차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도크 차 있어도 계속적으로 수주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급할 거 없습니다. 이미 수주가 29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차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높아지고 원래 이제 대표적인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에
인도할 때 한 50% 정도 대금을 받는 구조에서 지금 스탠다드로 바뀌었고 과거 2008년 9년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금을 한 40-50% 받고 시작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업은 핫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너무 좋고요. 그다음 실적에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나쁠 게 없다. 오히려 강하게 눌러주면은 올라갈 때 못 산 거 이렇게 눌렸을 때 또 사람들이 욕할 때 이럴 때 좀 주워가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난다. 주식은 항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슬퍼할 때 그럴 때 사시면 거의 다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지금은 아직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관심권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 정리 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남들이 울 때 내가 그때 들어가는 게 진짜 타점 잘 잡는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조선업이다. 지금 상황에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느려도 수익 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장기적으로 묵혀놓는 투자자분들이면 또 조선업에 대한 HD, 한국조선해양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에 맞서는 또 뷰티로 대응하겠다. 장기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리쥬란 좋아하시나 봐요? 네, 리쥬란 힐러가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엄청 후기가 저는 많거든요. 그쵸? 진짜 좋다고. 네. 혹시 해보셨을까요? 좀 맞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바쁘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 정말 옛날입니다. 예전에 부의 상징이라면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뽀뽀뽀뽀뽀뽀 뽀삐 화장품 이거 화장지 엠보싱 있는 화장지가 집에 쓰느냐 그냥 쓰느냐 한 겹짜리 화장지를 쓰느냐의 차이가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리쥬란 힐러가 네. 엠보싱 힐러 필러죠. 이 리쥬란을 맞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징그럽다고 할 정도인데 네.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온다고 해요. 그렇대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데 한 열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하는 거죠. 당겨지는 거예요? 그쵸. 네. 재생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못 맞냐면 열흘 동안 방송을 비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볼록볼록할 수 없으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고 요즘에 남성분들도 많이 받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엠보시 요 힐러를 맞는 분들이 부의 상징으로 피부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뽀삐 노래 한번 불러봤고요. 그래서 의료기 매출 성장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피부의 그 보습 효과라든지 재생 효과에 좋다라고 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열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복구해 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판매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물론 연초 흐름을 보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 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부양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된다라면 사실은 중국 관광객 중에서 예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미용 의료 관광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뭐 성형까지는 아니지만 뭐 시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톡스라든지 필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면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남역을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뭐 성형외과나 뷰티 샵이나 굉장히 많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리쥬란의 효과를 타고 지금 파마 리서치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또 의견이 뜨겁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으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킥 선정된 두 가지 종목 그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하나씩 종목이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장기, 중기에서 하나씩 나왔는데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자, 하본 부장님 한마디 딱 들어본다면 투자 포인트 어디로 우리가 잡을까요? 네, 뭐 쌀 때 사야죠. 쌀 때 사자. 네. 지금이 싸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전 깔아놓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깔아지면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23만 원까지는 기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용 기간이 길면 긴 만큼 사실 좀 목표가는 좀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익이 나야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만 5천 원이라고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더 눌리면은 이처럼 밑에서 더 한 번 더 줍는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만 원이 제 목표가고 지금 15만 5천 원 손절가 얘기해 주셨고요. 자, 한마디 얘기 들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지금 가격은 쌀 때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13만 원, 12만 9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고점대이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저희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후장 여러분들 저희 또 드렸던 아이디어로 성공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